당신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투자에 열중하고 계십니다. 주식, ETF, 해외 자산까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생각에 여유 자금을 모두 시장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는 투자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환율은 1,300원에서 1,400원대를 오갔습니다. 누구나 쉽게 ETF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금 계좌와 ISA 같은 세제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분위기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일 갑자기 주식시장이 30% 폭락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사실 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투자에만 집중할 때일수록 오히려 현금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현금을 쥐고 있으라니요.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미래는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투자 열풍이 거세졌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현금이 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게 됐는지도요. 가장 큰 이유는 물가입니다. 2021년 이후 우리나라는 연간 5% 전후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로는 5%지만 실제로 장을 보러 가면 체감이 훨씬 더 큽니다. 식료품 가격, 외식비, 교육비, 공공요금까지 모든 게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을 통장에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숫자는 그대로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작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올해는 105만 원을 내야 삽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라고요. 그래서 주식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으로 알려진 주식 말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주식 시장은 좋았습니다. S&P 500 지수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나스닥100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코스피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투자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주식 투자가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몇 번 터치로 세계 최고의 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비용 지수 ETF가 대중화됐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계좌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판 NISA라고 할 만한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지난 3년간 재정 지출이 확대됐습니다. 대규모 정책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금리 동향도 불확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고물가와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요. 그러니 현금을 쥐고 있을 게 아니라 가능한 한 투자에 돈을 돌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커뮤니티 어디를 가도 투자 이야기뿐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저축은 구시대 유물이라고 말합니다. 투자만이 살 길이라는 목소리가 압도적입니다. 저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불안했습니다. 투자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쪽으로만 달려갈 때 보통은 위험이 따라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현금을 꽤 두텁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하지만 현금 비중을 절대 낮추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수익률 좋은 주식 시장에 더 투자하지 않냐고요? 왜 이자도 얼마 안 되는 현금을 쥐고 있냐고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고 투자 분위기가 뜨거울 때일수록 오히려 현금의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이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현금의 역할입니다. 현금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투자 수익률이나 경제 전망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현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활 방어 자금입니다. 둘째는 장래 자금입니다. 먼저 생활 방어 자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불의의 사태가 생겨도 당분간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돈입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생활 방어 자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집니다. 급하게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주가가 폭락했다면요? 손해를 보면서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의 회사원이셨는데 투자에 열심이셨습니다. 여유 자금은 물론이고 비상금까지 거의 다 주식에 넣으셨습니다. 2022년 당시 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2023년 초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셨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봐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현금이 거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2023년 초였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투자 원금의 30% 가까이 손실을 보고 정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후회하십니다. 현금을 좀 더 넉넉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됐을 텐데,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생활방어 자금은 보통 생활비의 6개월에서 2년치를 권장합니다. 직업이 안정적이고 가족 부양 부담이 적다면 6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프리랜서이거나 자영업이라면 1년에서 2년치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오를 때는 이 금액도 더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식비가 올랐습니다. 주거비가 올랐습니다. 공공요금도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월 30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35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시기일수록 생활 방어 자금도 더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전부 투자에 쏟아부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다음은 장래 자금입니다. 이건 3년에서 5년 이내에 사용할 예정인 돈을 말합니다. 이사 비용, 자동차 구입, 자녀 교육비, 주택 구입 자금 같은 것들이죠. 이런 돈도 절대 투자에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한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뒤 아이가 대학에 갑니다. 2년 뒤 집을 옮겨야 합니다. 그때 주가가 어떨지 아무도 모릅니다. 운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폭락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팔아야 합니다. 아니면 필요한 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장래 자금도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이사 비용이 2천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올해는 2,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가격도 올랐습니다. 교육비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장래 자금도 더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하면 불어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실수입니다. 투자 수익은 불확실하지만 필요한 시점은 확실하거든요. 결국 이 두 가지, 생활 방어 자금과 장래 자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인생 전체가 도박이 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괜찮지만 떨어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리밸런싱 관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주가가 정말 좋았습니다. 미국 주식은 급등했습니다. 환율도 높게 유지됐습니다. 한국 ETF 투자자들의 수익률도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금 50%, 주식 50%로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주식이 계속 올랐습니다. 어느새 포트폴리오를 보니 주식이 60%, 70%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을 너무 많이 떠안고 있는 겁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리스크를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이게 리밸런싱입니다. 문제는 주식을 팔아서 리밸런싱하면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매도할 때 수수료가 나갑니다. 세금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 계좌나 ISA에서 팔면 세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현금을 늘리는 겁니다.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으면 그걸 투자에 넣지 말고 저축으로 싸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이 올라갑니다. 별도 비용 없이 리밸런싱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자산이 총 1억 원입니다. 현금 3천만 원, 주식 7천만 원입니다. 주식 비중이 70%로 너무 높습니다. 원래 목표는 50대 50이었습니다. 이걸 맞추려면 주식 2천만 원어치를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수수료와 세금이 나갑니다. 대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월급에서 매달 300만 원씩 저축합니다. 총 1,800만 원이 현금으로 쌓입니다. 그러면 총 자산은 1억 1,800만 원이 됩니다. 현금은 4,800만 원, 주식은 7천만 원입니다. 비율이 약 40대 60으로 개선됩니다. 이게 바로 저축 리밸런싱입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세금 문제도 없습니다. 게다가 투자 자산은 그대로 두니까 복리 효과도 계속 누립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리밸런싱은 꼭 팔아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금을 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주가가 높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저축은 손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현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자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금이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생활 방어 자금과 장래 자금 없이는 어떤 계획도 소용없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이 금액이 더 커져야 합니다. 둘째, 리밸런싱을 위해서입니다. 주식을 팔지 않고도 현금을 쌓아서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비용도 없고 세금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현금이 정말로 빛을 발하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현금이 바로 그 준비입니다. 최근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건 미국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이 기업들이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믿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미래의 수익을 미리 반영하고 있습니다. AI로 엄청난 이익이 날 거라는 기대가 이미 주가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AI 투자는 막대하지만 수익화는 더딜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크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 IT 버블 때가 그랬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기대로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이 망했습니다. 주가는 70%, 80%씩 폭락했습니다. 지금 제가 AI 버블이 터질 거라고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AI는 분명 중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추가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십니다. S&P 500, 나스닥 100 ETF를 사셨습니다. 지난 몇 년간 환율이 높았습니다. 1,300원에서 1,400원대를 오갔습니다. 덕분에 달러 자산의 가치가 높게 유지됐습니다. 주가 상승에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서 수익이 컸습니다. 그런데 만약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요? 예를 들어 환율이 1,400원에서 1,200원으로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약 14% 하락입니다. 이럴 경우 미국 주식이 제자리 걸음만 해도 손실입니다. 환율 하락 때문에 자산 가치가 14% 줄어듭니다. 만약 주가까지 떨어지면요? 주가 20% 하락에 환율 14% 하락이 겹치면요? 자산이 30%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금리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대출을 많이 끼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리스크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거품 우려, 환율 변동 리스크, 금리 불확실성.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현금이 없다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생활비가 막막해집니다. 투자 자산은 폭락했는데 팔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에서 손절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반대로 현금이 있다면요? 주가가 떨어져도 생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율 하락으로 해외 자산 가치가 줄어들어도 완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버티는 겁니다. 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팔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사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주식 시장은 항상 회복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그랬습니다. 폭락은 있었지만 결국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서 팔고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공포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폭락을 보면서도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봤습니다. 2020년 3월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4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시장도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때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4만 원대에 샀습니다. S&P 500 ETF를 싸게 샀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반대로 현금이 없던 사람들은요, 공포에 질려서 팔았습니다. 손실을 확정하고 시장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회복되는 걸 바라만 봤습니다. 이게 현금의 힘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폭락장이 기회가 됩니다. 현금이 없으면 폭락장이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주가가 높고 분위기가 뜨거울 때일수록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두가 낙관적일 때 보수적으로 가는 겁니다. 지루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좀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이게 맞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올지 모를 뿐입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현금의 가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금은 위기를 막는 방어막일 뿐만 아니라 기회를 잡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때문에 일자리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고객센터, 데이터 입력 같은 일들 말입니다. 반면 AI로 대체되지 않는 일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 창의적인 사람, 대인 관계가 중요한 일, 이런 분야의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가야 합니다. 자격증을 따거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현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직하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듭니다. 교육을 받으려면 비용이 듭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하고 싶어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정말로 AI에 밀려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이 있으면요,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50대, 60대라고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그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은 폭락을 기회로 만듭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저가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면 큰 수익을 냅니다. 현금이 없는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아니, 기회를 보면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바라만 볼 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금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주가 폭락, 환율 급변, 경제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동시에 현금은 기회를 잡는 무기입니다. 위기 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를 현금으로 가져야 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얼마를 현금으로 가져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면 현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첫째, 생활방어자금입니다. 둘째, 장래자금입니다. 셋째, 여유자금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방어자금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의의 사태를 대비하는 돈입니다. 보통 생활비의 6개월에서 2년치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의 상황입니다. 직장이 안정적입니까?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이라면 6개월 치면 충분합니다. 실직 위험이 낮고 재취업도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어떨까요? 수입이 들쭉날쭉합니다.
한 달은 많이 벌어도 다음 달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소 1년 가능하면 2년치가 필요합니다. 가족 상황도 중요합니다. 부양 가족이 많으면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합니다.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면요? 자녀가 아직 학생이라면요? 병원비, 교육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도 고려해야 합니다. 50대, 60대가 되면 건강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갑자기 큰 병원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지만 모든 걸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활방어자금은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직업, 가족, 건강, 성향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불안감이 큰 성격이라면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가도 됩니다. 다음은 장래자금입니다. 이건 3년에서 5년 이내에 쓸 예정인 돈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년 뒤 자녀가 대학에 갑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로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2년 뒤에 정확히 필요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3년 뒤 집을 옮길 계획입니다. 전세 보증금 차액으로 1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투자하면 안 됩니다. 3년 뒤 주가가 어떨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자동차를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큰 여행을 갈 계획이 있습니까? 부모님 병원비를 준비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게 장래자금에 들어갑니다. 장래자금을 정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10% 정도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유자금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여유자금은 포트폴리오 관리용 돈입니다.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리밸런싱입니다.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졌을 때 현금 비중을 늘리는 데 씁니다. 앞서 설명드린 저축 리밸런싱이죠. 둘째는 추가 매수입니다. 주가가 폭락했을 때 저가 매수를 하는 데 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폭락장에서 살 수 있는 현금이 있으면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유자금은 보통 투자 금액의 20%에서 30%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요. 여유자금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한 게 당신이 가져야 할 현금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50대 중반 회사원, 월 생활비 400만 원인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직장이 안정적이니 생활방어자금은 1년 치면 충분합니다. 400만 원 곱하기 12개월, 4,800만 원입니다. 2년 뒤 자녀 대학 입학 비용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3년 뒤 차량 교체 비용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장래자금은 총 8천만 원입니다. 현재 주식 투자 금액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유자금으로 30%인 4,500만 원을 준비합니다. 총 현금은 얼마일까요? 4,800만 원 더하기 8천만 원 더하기 4,500만 원. 1억 7,300만 원입니다. 이분의 경우 총 자산에서 현금이 1억 7,300만 원, 투자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현금 53%, 투자 47%입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전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면 여유자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방어자금과 장래자금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현금을 어디에 둬야 하나요? 생활방어자금은 즉시 인출 가능한 곳에 둬야 합니다. 입출금 자유예금이나
CMA 같은 곳이죠. 금리는 낮지만 안전하고 언제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장래 자금은 시기에 맞춰서 배치합니다. 1년 이내 쓸 돈은 입출금 자유예금에 둡니다. 2년에서 3년 뒤 쓸 돈은 정기예금에 둘 수 있습니다. 금리가 조금 더 높으니까요. 여유자금도 즉시 인출 가능한 곳에 둡니다. 폭락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면 기회비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했으면 더 벌었을 텐데 라고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론입니다. 주가가 계속 오를 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요? 현금을 가진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게다가 현금의 가치는 수익률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도 중요합니다. 주가가 급락해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아십니까? 투자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주가를 확인하고 불안해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이런 삶이 행복할까요? 현금이 충분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기회가 왔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습니다. 이게 진짜 투자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현금을 얼마나 가져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방어자금, 장래자금, 여유자금. 이 세 가지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먼저 본인의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통장 잔고, CMA 잔고, 예금 잔고를 모두 더해 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현금을 계산하십시오. 생활비는 월 얼마인가요? 앞으로 3년 내에 큰 지출 계획이 있나요? 투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지금부터 쌓아야 합니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으로 돌리십시오. 보너스가 나오면 투자보다 저축을 우선하십시오. 반대로 현금이 너무 많다면요? 그럼 일부를 투자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하십시오. 한꺼번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투자도 중요하지만 현금도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위험합니다. 둘 다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균형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저축 비중을 높이십시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면 투자 비중을 높이십시오. 유연하게 움직이되 원칙은 지키십시오. 생활방어자금과 장래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와도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투자 열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모두가 투자 이야기를 합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실제로 투자는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자산을 지키려면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투자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모두가 투자에만 집중할 때 현금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현금이 필요한 이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생활방어자금이 없으면 불의의 사태를 견딜 수 없습니다. 장래자금이 없으면 계획했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이 금액이 더 커져야 합니다. 둘째,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 비중이 자동으로 높아집니다. 이럴 때 주식을 파는 대신 현금을 쌓으면 됩니다. 비용도 없고 세금 문제도 없는 효율적인 리밸런싱입니다. 셋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AI 버블 우려가 있습니다. 환율 변동 리스크가 있습니다. 금리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있으면 그때도 버틸 수 있습니다. 넷째, 기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폭락장에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건 현금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기는데 현금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적정한 현금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생활방어자금, 장래자금, 여유자금. 이 세 가지를 합친 만큼 현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마다 금액은 다르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이 5가지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 당장 본인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스마트폰 메모장을 여십시오.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적으십시오. 통장 잔고, CMA, 예금, 적금까지 모두 합하십시오. 그게 당신의 현재 현금입니다. 투자 금액도 적으십시오. 주식, 펀드, ETF, 부동산까지 모두 합하십시오. 그게 당신의 현재 투자 자산입니다. 비율을 계산하십시오. 현금이 몇 %이고 투자가 몇 %입니까? 이게 현재 당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현금을 계산하십시오. 월 생활비가 얼마입니까? 6개월치입니까? 1년치입니까? 2년치입니까? 그게 생활방어자금입니다. 3년 이내에 큰 지출 계획이 있습니까? 자녀 교육비, 이사 비용, 차량 구입, 결혼자금 모두 적어보십시오. 그게 장래자금입니다. 투자 금액의 20%에서 30%를 계산하십시오. 그게 여유자금입니다. 세 가지를 합하십시오. 그게 당신이 가져야 할 현금입니다. 현재 현금과 비교하십시오.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너무 많습니까? 부족하다면 지금부터 쌓아야 합니다. 매달 월급에서 저축 금액을 정하십시오.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십시오. 처음에는 월급의 10%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보너스가 나오면 투자보다 저축을 우선하십시오. 특히 올해처럼 주가가 높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보너스의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쌓으십시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십시오.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십시오. 충동 구매를 줄이십시오. 외식 횟수를 줄이십시오. 작은 절약이 모이면 큰 현금이 됩니다. 반대로 현금이 너무 많다면요? 필요한 현금을 빼고 나머지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십시오. 한 번에 몰아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매달 일정 금액씩 분할 매수하십시오. 시장이 높든 낮든 꾸준히 사십시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폭락하면 여유자금으로 추가 매수하십시오. 남들이 공포에 떨 때가 기회입니다. 하지만 생활방어자금과 장래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투자와 저축의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저축 비중을 높이십시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면 투자 비중을 높이십시오.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고정된 비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유연하게 조정하되 원칙은 지키십시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생활방어자금과 장래자금만큼은 반드시 확보하라.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마음의 평화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불안하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주가 확인하느라 스트레스 받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현금이 충분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50대, 60대의 우리에게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리하게 고수익을 쫓을 나이가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키면서 늘려가야 합니다. 현금과 투자의 균형이 그 해답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실패해도 만회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한 번의 큰 실수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현금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현금은 당신의 삶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기회를 잡는 창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는 보험입니다. 투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금과 투자 둘 다 필요합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항상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을 보십시오. 그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항상 막대한 현금을 보유합니다. 때로는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회를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위기가 오면 그 현금으로 저가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더 부자가 됩니다. 이게 진짜 투자자의 전략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돌고 돕니다. 오르면 언젠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언젠가 오릅니다. 이 순환을 이해하고 대비하십시오. 지금 주가가 높습니다. 분위기도 뜨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합니다.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언젠가 위기가 옵니다. 그때 현금을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미래의 승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장 오늘 저녁 종이를 꺼내서 계산하십시오. 내일부터 저축 계획을 세우십시오. 다음 달부터 실천하십시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만 저축해도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3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3,000만 원입니다. 이 돈이 위기 때 당신을 구합니다. 이 돈이 기회 때 당신을 부자로 만듭니다. 이 돈이 당신에게 평화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수익률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과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것,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부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아무리 투자 수익률이 높아도 불안합니다. 선택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힘은 투자금보다 현금 비중 관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미래의 당신이 감사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미래를 응원합니다.